최근 열린 한중 해양협력 대화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약속한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 측이 항의하자 PMG 밖에 있는 이어도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본질 흐리기 전략입니다. 이어도에서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마라도까지 거리는 14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어도와 가장 가깝다는 중국 측 무인도도 24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두 나라 수역이 겹칠 경우 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 지점을 경계 획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등거리 중간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어도에 관할 권은 명백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어업협정 6년 전인 1995년 우리 측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간 중국은 배후 인구나 해안선 길이도 EEZ 획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끌어왔습니다. 중국 국토가 더 넓고 인구도 더 많으니 그에 비례해 서해 바다도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세월이 흘러 중국의 국력이 한국을 압도하게 되면 자기들 주장이 먹힐 수 있으리란 계산일 것입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EEZ와 가까운 수역에 구조물을 짓고 그 숫자를 하나씩 늘리는 것도 그런 계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 대화 다음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605억 원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측 구조물 설치에 600억 원, 연구 용역에 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예산이 감액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모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참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확장 보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지금 제대로 비례 대응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더욱 얕보고 본격적인 서해 공정에 나설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핵심 참모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임했고 다른 정무직 참모들도 곧 사퇴해 캠프를 꾸릴 것이라고 합니다. 한대행 출마설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출마를 지지했고 국민추대위도 출범했습니다. 한대행은 출마 결정을 안 했다고 했지만 국내 산업 현장을 돌며 외신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등 무역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한대행과 최종 단일화에 유보적이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경선 후보 4명 전원이 최종 단일화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한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나선 뒤 내달 3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론조사 등으로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대행은 장관,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총리를 두루 거쳤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풍부한 국정 경험과 통상 전문 지식이 그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여론조사에선 보수권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임명직 총리와 선출직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심판이 대선에 뛰어드는 건 반칙이라고 합니다.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대행은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대행은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국민 앞에 밝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당선돼도 개헌을 하고 조기에 퇴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랜 정치 갈등에 지친 국민이 공감할지 불확실합니다. 세계 질서는 급변하고 있고 경제는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윤 정권의 과오를 어떻게 극복해 국민을 통합하고 안보, 경제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한 명이 당원 투표, 여론조사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됩니다.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안철수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는 데 힘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힘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인한 당내 갈등도 컸습니다. 그나마 탄핵 찬성이었던 한동훈, 안철수 후보, 탄핵 반대였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며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습니다. 최종적으로도 김문수, 한동훈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탄핵 문제로 대립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처음부터 계엄의 강을 건너자고 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김문수 후보도 우리 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데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국힘 경선이 퇴행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는 마련한 것입니다. 국힘은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서 시기나 방법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연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누구를 막기 위한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 이재명 구호를 넘어서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연대를 모색하는 정치 세력들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민도 여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힘의 경선은 탄핵 문제로 대립하거나 후보들 간의 수준 낮은 언쟁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한대행 추대론이 부상하면서 국힘 경선은 2부 리그가 된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래선 국힘 후보가 선출돼도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대행과 단일화를 해도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뻔한 결과를 향해 가는 경선과 단일화는 뻔한 대선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단일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시키고 안보와 경제를 지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뻔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입니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집니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후보는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격성, 정통성을 거부할 것입니다. 누가 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습니까?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